G3BNT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로 소액주주 연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주체에 가처분 소송은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소액주주 연대는 회사의 안정화를 위해 HLB 컨소시엄의 인수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가처분 소송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G3BNT는 9월 13일 HLB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400억 원의 유상증자와 55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양원석 대표 측의 제안으로 HLB 컨소시엄의 투자 참여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원석 대표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안구 건조증 치료제와 교모세포종 치료제 등의 임상의 속도를 낼 계획인 것입니다. 10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HLB 측 추천 임원들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10월 7일자 G3BNT의 현 최대 주주인 G3홀딩스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투자 유치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또 양원석 대표가 충분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0월 13일 G3BNT는 SH파트너스로부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SH파트너스는 9월 9일 G3BNT와 유상증자와 경영권 인수 관련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는 350억 원이며 납입일은 9월 28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업체 간의 만남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3BNT는 10월 13일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SH파트너스는 베이사이드 PE의 소개로 투자 유치를 협의한 곳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3홀딩스는 2021년 2월 설립된 G3PEF의 특수목적 법인으로 G3PEF의 업무 집행 사원을 베이사이드 PE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PE는 그간 G3BNT를 실질 지배했던 곳으로 현 최대 주주인 G3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G3PEF의 대표이사입니다. 2021년 2월 26일 G3PEF의 특수목적 법인인 G3홀딩스를 통해 G3BNT 최대 주주에 오른 것입니다. 최대 주주가 된 이후 처분하기로 했던 자기 주식을 취소하고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철회하는 등의 투자 유치 실패에 따른 공시 번복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G3BNT 측은 그동안 G3홀딩스는 G3BNT와 계약한 G3BNT의 자기 주식 매입, 전환사채 발행 등을 수차례 연기했다며 결국 이행하지 않아 G3BNT는 올해 4월 30일에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고 지난 7월 28일에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취소해 공시 번복으로 인해 벌점 부과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사이드 PE는 172억 5천만 원 규모 G3PEF를 조성해 G3BNT 경영권 지분 3.89%를 확보했는데 이 펀드에는 기존 G3BNT의 최대 주주인 양원석 G3BNT 대표의 출자금이 168억 5천만 원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원석 대표가 G3PEF의 자금을 거의 모두 출자했지만 유한 책임 출자 LP인 만큼 G3PEF 운용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양원석 대표가 사실상 G3홀딩스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이사이드 PE 관계자는 좋은 전략적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투자 유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어야 한다면서 PEF 운영자로서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재무적 상황이 악화된 G3BNT가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3BNT는 올해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18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3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에만 현금성 자산이 292억 원이 증발하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가 여러 곳과 투자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반면 HLB는 이런 가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항입니다. 다만 HLB는 계약이 해지되면 G3BNT와 직원들, G3BNT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양권 회장은 전날 법무법인 효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낸 레터에서 HLB의 G3BNT 인수가 G3BNT와 G3BNT 주주, 그리고 컨소시엄 투자자들의 이익에 크게 부합할 것이라 확신했기에 인수 및 투자 계획을 체결했고 G3를 인수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원의 예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 회장은 문제가 제기된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GT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계약 해제는 GT리 B&T 직원과 주주들의 피해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선 사실과 권리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살필 것이고 가처분 신청의 적법, 정당성을 확인해 임시주주총회 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에서 단 한 건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면 기각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며 GT리 B&T를 성장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T리 B&T는 베이사이드 PE의 소개로 SH파트너스와 투자 유치 협의를 하였으나 SH파트너스 역시 투자 의지와 자금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유치 후 또다시 공시번복이 될 경우 회사 및 대다수의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HLB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GT리 B&T 양원석 대표는 이번 결정은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 확보와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근 제기된 소송은 회사 가치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10월 15일 밝혔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성공적인 종료와 함께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여 경영구조 개편 및 신약 개발 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양측이 이러한 갈등 상태에 놓인 것은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베이사이드 측의 무리한 GT리 B&T 경영권 확보 추진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0년 양원석 대표는 3.89%에 불과한 대주주 지분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 자신과 뜻을 같이 할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된 곳이 베이사이드 PE입니다. 베이사이드 PE는 2020년 12월 양원석 대표 보유 지분 전량을 후순위로 출처받고 외부 선순위 LP를 모집해 800억 원 규모 PEF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PEF는 GT리 B&T 지분 약 8.5%를 확보하고 양원석 대표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베이사이드 PE가 PEF 출자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베이사이드 PE가 양원석 대표에게 제안했던 것과 달리 선순위 LP 모집은 전혀 되지 않았고 차선책으로 베이사이드 PE는 SPC를 설립하고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를 다시 제안해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SPC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베이사이드 PE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투자 결정 이후 GT리 B&T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LP 모집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주가 하락의 책임은 양원석 대표 등 경영진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양원석 대표는 자신이 직접 보유했던 지분 3.89%를 GT리 PEF에서 GT리 홀딩스를 거쳐 보유하는 구조로만 바뀌었을 뿐 경영권 우호 지분 확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베이사이드 PE는 양원석 대표가 출자한 자금에서 관리 보수를 챙기면서 양원석 대표는 최대 주주인 GT리 홀딩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됐습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PEF 운영사로 금융당국에 등록된 베이사이드 PE가 지배적 후순위 출자 예정인 양원석 대표에게 투자 위험들을 충실히 사전 고지하고 설명했다면 이같이 복잡한 투자 구조가 만들어졌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PEF 운용사의 성관주의 의무는 LP에 대한 것인데 지배적 LP가 원하는 HLB 투자 유치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